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강도 17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8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푸르다 라는 의미의 청부인데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고요하다 라는 청, 자기 자신, 즉 푸르다는 의미의 청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찾아볼 한자는 정, 고요하다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정은 고요하다, 아무 말 없다, 그런 뜻이죠. 이 뜻이 되겠는데요. 푸르다는 의미의 청자에 다투다라는 의미의 쟁자를 붙여서 이렇게 삐쳐 올리게 되죠. 붙여서 글씨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자는 여기 n자, 이게 n자죠. n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월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의미의 이 정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해서 기괴할 정도로 조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는 무브먼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요 동은 무브먼트지만 요 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 즉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란 뜻으로, 즉 이거 무슨 뜻이냐면 현재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그룹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는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전투를 벌이는 적이다. 그럼 그 적이 움직이고 있는지 조용한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동태를 파악할 때 동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품행이 단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진정시키다 라고 할 때의 진정은 마음이 격동되거나 행동이 사나운 것을 누그러뜨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안정되다 라는 뜻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핏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핏줄이기 때문에 통상 정맥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폐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은 산소가 가장 많은 핏줄입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면 무조건 정맥이다. 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게 이제 뜻정자를 쓸 때는 아주 성품이 차갑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정자, 고요할 정자를 쓸 때의 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전하의 값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자면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가 책받침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문질러서 이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죠.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물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뜻하는 거고, 정물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린 것만 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림 연습할 때 뭐 꽃병을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정물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할 한자는 칙자가 되겠는데요. 법 또는 규칙이라는 의미의 칙자가 되겠습니다. 조개 패자 옆에 칼도 방을 놓으면서 법 또는 규칙이라는 의미의 칙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을 얘기합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법과 규칙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그런데 사실상 현대 한국어에선 이게 법칙을 법과 규칙이라는 의미로 쓰기보다는 확실히 밝혀진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정의, 수학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에 같은 의미로 자연과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철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 속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말인데,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규칙을 얘기합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을 통틀어서 지켜야 될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규칙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군 사령관이 정한 법을 얘기합니다. 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표준적인 절차 및 그 절차를 따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규칙하고는 한자는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르죠.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법을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또는 아침 7시가 되면 기상한다, 이런 식으로 제3자가 볼 때 노멀하게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일들을 규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행했을 때 내리는 그 잘못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리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통상 이제 우리가 벌칙은 원래는 이게 법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패한 사람한테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벌칙이라는 말로 씁니다.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례가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사례가 아니고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시달하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칙은 하급 기관의 정관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업회계 준칙이다. 그러면은 특정 회사에서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회계 규정을 정했는데 이 준칙에 위배되다. 그러면은 개정해야죠.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또는 어떤 쌍방 간의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규정을 해석한다 라는 의미고요. 이 얘기는 결국 그 사유의 관습에 따른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을 회피한 행위 또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변칙은 때로는 잘못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치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지다 라는 의미의 패자가 되겠습니다. 전쟁의 지다, 게임의 지다 할 때의 그 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내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실패하다. 그래서 패자는 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패하다 라고 하면 게임이라든지 무엇인가 상대방과 겨룸에서 졌다는 뜻이고요. 실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다 라는 뜻이고, 부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균에 의해서 분해됨으로써 섭취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은 이제 단백질이 썩었다는 의미보다는 사이가 불합리한 상태 또는 타락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변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썩은 것을 부패라고 하는 데 반해서 탄수화물이 썩은 것, 즉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 썩은 것을 변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밥이 쉬었다 이런 것은 변폐가 되는 거죠. 산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패가 단백질이고 변폐가 탄수화물인데 반해서 산패는 지질, 즉 지방이나 기름이 지방산이 유리 지방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과산화수소를 비롯한 어떤 그 이물질이 늘어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기름으로서 또는 지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산패는 부패나 변패처럼 썩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기름에 통닭을 100마리를 튀기면 기름이 새카매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일종의 산패. 그러니까 일종의 산패가 아니고 산패의 일종이죠. 패배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라든지 어떤 겨루기에서 진 것, 뭐 전쟁을 포함해서 이런 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석패라고 하는 것은 아쉽게 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거를 했는데
그 해당 후보한테 10만 명의 그 해당하는 시에서 뭐 100표 정도 차이로 졌다. 그럼 석패가 되는 거죠. 분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석패와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그러니까 외관상 의미가 같죠. 외관상. 근데 석패와 분패는, 석패는 최선을 다 했는데 아쉽게 진 거예요. 분패는 이길 수 있었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다. 그럼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 팀이 잘한 거예요. 골을 넣지를 못했을 뿐이지 볼을 점유하는 거라든지 패스의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골을 성공시키지 못함으로써 진 거. 그것도 여러 점수 차이로 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축구로 말하면 3대 2로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석패를 했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석패한 경우 분패라고 얘기를 한다. 연패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기를 두 차례 이상 계속해서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패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실수이지만 패착은 일반적 실수가 아닙니다. 일반적 실수가 아니고 결정적인 실수. 그러니까 패착을 두었다라는 얘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